자, 이제 렌즈를 보겠습니다. 렌즈에도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렌즈도 거울에서 마찬가지로 공식이 있습니다. 자, 렌즈 공식과 거울 공식이 같을까 다를까? 뭐 비슷하겠지만 약간 다를까? 아니면 완벽하게 똑같을까? 놀랍게도 렌즈 공식은 거울 공식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재밌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여기서 나오는 거리의 부호를 정하는 게 조금 거울과 다릅니다. 그래서 물체까지 거리가 5인데 이 5는 마찬가지로 항상 여기입니다. 렌즈가 있으면 렌즈 앞에 물체 놔야 되겠죠. 이건 어디에 놓건 물체가 있는 게 바로 렌즈 앞입니다. 그래서 물체까지의 거리는 항상 0보다 크다. 물체까지의 거리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이중 렌즈가 있어서 한 렌즈의 상이 그 다음 렌즈의 물체 역할을 하는데 그 물체가 그 다음 렌즈의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0보다 작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항상 자, 렌즈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는 항상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렌즈에서 상까지의 거리인데 이것은 어떤 게 0보다 크겠습니까? 자, 거울에서는 빛이 반사해서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물체 쪽에 있는 게 0보다 큽니다. 근데 렌즈에서는 빛이 렌즈를 통과해서 건너가죠. 그래서 건너가 있는 게 0보다 큽니다. 상까지의 거리가 물체 건너쪽, 하지만 렌즈의 건너쪽이라는 거예요. 상이 렌즈의 건너쪽에 생기면 그때 0보다 크고 물체 쪽에 생기면 0보다 작아. 이건 거울과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울에서는 빛이 앞으로 오지만 렌즈에서는 빛이 뒤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0보다 큰 게 상이 거울 렌즈 뒤에 있을 때 0보다 크다. 초점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점거리도 물체 건너쪽에 있을 때 렌즈 건너쪽에 있을 때 0보다 크고 렌즈 앞쪽에 있을 때 0보다 작아서 볼록 렌즈에서는 초점거리가 0보다 큽니다. 오목 렌즈에서는 초점거리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우리 배율은 어떻게 계산하냐? 앞에서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이 배율은 5분의 i인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이 마이너스를 붙여준 결과가 0보다 크면 그때는 항상 적립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도립실상이 된다. 이것도 잘못 썼네요. 도립실상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놈은 요 배율에 관한 이거는 거울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렌즈에서도 역시 주광선 같은 거 이제 하면 되는데 먼저 렌즈의 초점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 초점을 두 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양쪽에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렌즈의 제대로 된 초점은 렌즈 건너편, 저 왼쪽이 물체가 있는 쪽이라면 그 건너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축에 평행하게 이 렌즈의 이 초점의 역할은 뭐냐면 빛이 주축에 평행하게 들어오는 건 전부 초점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놈은 어디로 가느냐? 전부 초점에 가는 거예요. 이 초점이 이렇게 빛이 모이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초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만약에 이쪽에서부터 빛이 출발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평행하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의 역할이 이 양쪽에 다 있죠. 근데 실제로 빛이 왔을 때 모이는 건 어떤 겁니까? 요 놈이 모이죠. 그래서 이 초점 거리는 0보다 크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볼록 렌즈에서 상을 작도할 때도 우리 굴절 법칙 적용해야 되는데 이 굴절 법칙 적용이 어렵겠죠. 반사 법칙보다 훨씬 어렵죠. 어떻게 하면 되냐? 주광선만 먼저 알면 주광선 2개 가지고 교차하는 점만 만들면 상이 결정되죠. 그 주광선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한 거와 똑같아요. 초점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주광선은 주축에 평행하게 들어오면 이거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는 초점을 통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겠죠. 두 번째는 어떤 거냐? 렌즈의 중심을 통과하면 이렇게 중심을 통과하면 요거는 굴절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렌즈의 특징이 중심 통과할 때는 그냥 간다라고 하는 게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이 왼쪽에서 초점을 통과해서 지나가면 초점을 통과한 광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축에 평행하게 간다.
이 세 개의 주광선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두 개를 이용해서 상을 이제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볼록 렌즈는 있을 수 있는 초이스가 두 가지죠. 초점 밖에 있든지 아니면 초점 안에 있든지 이렇게 두 가지 초이스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체까지의 거리가 초점 거리보다 더 클 때를 하겠어요. 그래서 물체가 어디에 있다? 자, 여기에 있다. 그때 이제 주광선을 그려보겠어요. 뭐 쉽게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면 이제 이렇게 나가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걸 그려요? 이렇게 초점 지나는 것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것도 좋죠. 그럼 여기서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렇게 세 개까지 그렸네. 여기도 똑같은 데서 만난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상이 어디서 생깁니까? 여기 생기겠어요. 이건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빛이 직접 모였죠. 실상이고 실상은 반드시 돌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거울 공식에 대입하는데 물체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상까지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상까지의 거리나 초점 거리가 전부 렌즈의 뒤쪽에 있으니까 다 0보다 크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거울 공식에 이렇게 거울 공식이 아니라 렌즈 방정식인데, 렌즈 방정식이 거울 방정식이 똑같죠.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상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도를 구한 거는 이제 비슷하겠어요.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배율을 해봤더니 이게 다 0보다 크니까 배율이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면 돌입 실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배율이 0보다 크냐, 1보다 더 크냐, 작으냐, 이거는 사실은 이놈이 얼마나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체까지의 거리가 2배, 초점 거리가 2배보다 더 멀면, 그러면 이때는 항상 배율이 1보다 작게 됩니다. 그리고 딱 2배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딱 2배면 배율이 1이 됩니다. 그리고 초점 거리보다 작은 배율이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거울 공식을 이용해서 금방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인 어디에다 놔둬봐요? 한번 어디에? 초점 거리보다 더 작은데 요 사이에다 이렇게 놔둬보겠어요? 사이에다. 그러면 주광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기가 복잡하니까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우리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생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래서 연장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만납니까? 저기서 만나니까 여기에 상이 생기는데, 이 상은 어떤 상입니까? 정립, 허상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체까지의 거리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어때요? 상까지의 거리는 렌즈 건너편이 아니라 물체 쪽에 있으니까 0보다 작아야 되죠. 이거 렌즈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0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초점 거리는 어때요? 볼록 렌즈는 초점 거리는 0보다 크죠. 그래서 0보다 크니까 이거 가지고 렌즈 공식을 적용해서 우리 상까지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래 가지고 배율을 계산해 봤더니 요 놈은 저기서 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죠. 상까지의 거리의 크기가 항상 물체까지의 거리보다 크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상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배율은 0보다도 크고 또 그놈이 1보다도 더 크죠. 그래서 이것은 확대된 정립 허상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렌즈는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볼록 렌즈는 다 했으니까 오목 렌즈로 가보겠어요. 오목 렌즈도 역시 초점이 양쪽에 있는데, 이때 실제로 빛이 모이는 초점은 어디냐? 물체 쪽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초점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작은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평행하게 입사한 놈은 평행하게 빛이 입사하면 어떤 것처럼 저 초점에서 빛이 나간 것처럼 이렇게 굴절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주축에 평행하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목 렌즈의 초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오목 렌즈의 초점은 물체 쪽에 있고 우리 0보다 작은 것으로 렌즈 공식에다가 렌즈 방정식에다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주광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광선은 평행하게 입사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평행하게 입사하면 이쪽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중심을 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바로 가겠죠. 이거 똑바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여기에 들어간 것처럼 여기에서 건너편 초점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 저기서부터 주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나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주광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을 제작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오목 렌즈의 경우에도 두 경우로 나누어서 네, 초점 거리보다 더 밖에 있을 때 물체가 더 밖에 있는 경우 이때 한번 그려보겠어요. 그럼 평행하게 가면 어디로 갑니까? 저기서 나눠서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여기에 가운데 중심을 이렇게 지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은 초점이 벌써 상이 벌써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간 거. 자, 이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요 놈들은 우리 어떤 걸로 될 수가 있냐면 여기 아까 여기서 한번 만났었죠. 이렇게 저 두 개가 이미 만나 저기에 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어요. 그러면 물체까지의 거리는 0보다 크고 상까지의 거리는 0보다 작네요. 네, 0보다 작아요. 초점 거리는 0보다 작죠.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걸 우리 렌즈 공식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구할 수도 있겠고, 배율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율을 구하면 여기 i가 음수니까 이거 항상 0보다 크죠.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네, i가 제일 작으니까 어때요? 배율이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축소된 정립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렌즈,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우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요거 하나 안 했나? 네, 이거 안 했네요. 뭐보다 작은 경우, 요 사이에 있는 거 이거 안 했네요. 요 사이에 있는 거 한번 해보겠어요. 요 사이에 있는 거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똑바로 가면 이미 상이 생겼죠. 저기 상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때문에 상이 생긴 거, 여기에 상이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요 상도 사실은 크기가 조금 달라졌지만 아까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겠어요. 항상 물체까지의 거리는 0보다 크고 상까지의 거리하고 초점 거리는 0보다 작으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렌즈 공식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한 결과는 어떠냐? 이 결과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0보다 큰데 배율은 1보다 작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목 렌즈의 경우에는 물체가 어디 있건 간에 배율이 항상 1보다 작은 축소된 정립 허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울과 렌즈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면 그 부호를, 네, 여기에 부호를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물체까지의 거리, 상까지의 거리, 초점 거리, 배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거울의 경우에는 물체까지의 거리는 항상 0보다 크다고 그랬죠. 근데 상까지의 거리는 물체와 같은 쪽이면 0보다 크고 반대쪽이면 0보다 작고, 초점 거리도 마찬가지로 물체가 같은 쪽이면 0보다 크고 반대쪽이면 0보다 작다고 그랬죠. 네, 오목골, 볼록골. 그 다음에 m이 0보다 크면 도립실상. 그 다음에 m이 0보다 작으면 정립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요게 서로 반대였죠. 네, 거울에서는 물체보다 같은 쪽이면 0보다 상까지의 거리가 0보다 컸는데, 렌즈에서는 물체 건너쪽일 때 0보다 컸죠. 초점 거리도 그랬죠. 그 다음에 도립실상과 정립허상에 대한 것은 전과 똑같았죠. 그래서 렌즈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있는데, 볼록 렌즈의 경우에는 우리 물체가 초점 바깥에 있으면 도립실상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안쪽에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확대된 정립허상이 생겼죠. 그 다음에 오목 렌즈의 경우에는 네, 여기에 바깥쪽에 놨을 때는 여기 조그만 정립허상이 생겼는데, 안쪽에 놨을 때도 역시 조그만 정립허상이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